자, 앞서 이어서 2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떡 이야기 부분이고요. 함께 보시면서 보도록 하죠. 떡의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떡의 쓰임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시절식과 통가을에. 그 중에서 이번 차시에는 시절식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시절식은 시식과 절식을 합쳐서 부르는 건데요. 1월부터 12월 동안 우리가 그 시기와 전례에 맞게 먹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음식들 중에 병과 부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요, 생활 기반이 되는 자연 환경과 독특한 생활 양식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절식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오게 돼요. 그쵸?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절식에 매 절기마다 아니면 계절마다 아니면은 달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어요. 이 중에 떡도 반드시 준비되는 중요한 음식이 되겠고요. 사시사철 절기와 명절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 먹겠죠. 사철 절기에는 각 절기마다 많이 나오는 식품을 이용해서 쌀가루에 가미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매달 만드는 떡은 그 달에 있는 명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띵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신에게 바치거나 아니면 아랫사람 혹은 친척 이렇게 나누어 먹게 돼요. 혹은 이웃까지도. 그래서 제가 1차 시 때 말씀드렸듯이 나눔이라고 했잖아요. 시절식에서 떡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강하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거는요. 근데 조금 책에 있는 내용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조금 제가 덧붙여봤어요. 시절식의 의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절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시식과 절식을 합쳐서 부른 말이거든요. 시식, 절식. 그래서 시절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있냐면은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농번지국이에요. 농경 위주의 식생활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중요하죠. 계절의 변화, 언제 햇볕이 많은지, 언제 바람이 많은지,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를 알아야 농사에 유용하기 때문에 24절기를 도입을 해요. 약간 외국에서 책력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년을 24마디 24절기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마다 15일마다 한 절기가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2달이 이제 24절기가 되려면 한 달에 2개씩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식 같은 경우는 다달이 있는 명절에 차려 먹는 음식이에요. 명절 음식이라고 하는데 세시풍속이나 아니면은 민속놀이 등의 행사와 같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갑자기 구전으로 전해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책들이 있는데 풍속과 시절식에 대한 책들이 많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래서 유득공의 경도잡지라든지 한양세시기, 김매순의 열왕세시기, 홍성무의 동국세시기 이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국세시기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시절식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책이 존재를 하고요. 시식이라는 것은 추나추동 계절에 나는 식품으로 만드는 음식이에요. 봄, 여름, 가을 계절에. 시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봄에는 얼갈이, 김치로 보자면 얼갈이, 여름에는 오이소박이, 가을에는 파김치, 겨울에는 배추김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김치이지만 계절마다 달리 나는 식품으로 김치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시식과 절식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절. 농경문화
속에서 자연을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연에서 거두어들인 먹거리로 다산과 풍요는 아주 고대부터 우리가 굉장히 꿈꾸는 드림이죠. 그죠? 이상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산하고 싶지만 안 되죠. 많은 여건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제천의식의 풍습에서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왜 왜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천의식을 지내던 이런 풍습에서 명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특히 절기와 생활이 같이 있으면서 여러 명절이 정해지고 갖가지를 염원하게 되고 풍류도 염원만 하지 않아요. 우린 즐기기도 해요. 풍류를 즐기고 액을 쫓아내고 건강한 마음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시절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명절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 사실 우리 5대 명절은요. 설날, 한식, 단오, 추석, 그 다음에 보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날이나 추석 말고는 잘 모르죠. 그리고 중양의 명절이 있어요. 우리는 참 양을 좋아해요. 양. 그래서 중양은 뭐냐 뜻이냐면은 양이 2번 겹쳤다는 뜻이거든요. 설날 1월 1일, 삼진날 3월 3일, 단오 5월 5일, 7월 7월 7일, 중양절 9월 9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좀 좋아하는 게 구자예요. 그래서 중양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이 2번 겹치는 날도 명절로 정해가지고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렇죠? 양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절기 특징을 보시면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눈 다음에 그죠? 사계절로 나온 다음에 24절기를 15일마다 정한다 그랬죠. 입춘, 봄은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이렇게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 중에 24절기는 고구예요. 제 생일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절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날짜는 다 음력이에요. 이런 음력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태음력을 써요. 태양력을 쓰는 나라도 있고 태음력을 쓰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태음력이 약간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거의 양력을 쓰지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왜 생일 되게 복잡하잖아요. 아빠 생일 막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막 심지어는 막 주민등록상 생일이랑 막 실제 생일이랑 다르고 막 그쵸? 그래서 봄에는 1년 동안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거예요. 봄이 싹이 잘 나서 비가 잘 내리고 개구리가 잘 나와야지 또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여름에는 파종을 하죠.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종자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성장을 해 중심, 양기가 풍성한 양기, 태양의 그죠? 기운이 풍성한 시기. 가을에는 수확을 하죠. 그래서 감사함을 항상 가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죠? 그리고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는 겨울에. 마무리도 제일 중요해요. 새해도 맞이해야 하니까. 그래서 봄물 4계절을 중심으로 절기를 나눠서 총 24절기를 나눠서 이것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지내는 것이 바로 시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부터 볼게요. 1월엔 정조달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 그래서 이날 설날이라고도 하고 이제 1월 1일이죠. 엄숙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이날 우리는 첨새병을 먹어요. 첨새. 첨부한다, 나이를 첨부하는 떡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떡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떡국떡이에요. 떡국. 그래서 떡국을 일컫는 말이 되겠고요. 떡국을 먹으면서 나이 하나 더 먹잖아요. 그죠? 저 그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쌀 생산이 적은 북쪽 지방에서는 떡만 하면은 너무 떡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만두를 같이 해가지고 만두국이나 아니면 떡만두국을 먹고요.
그리고 흰떡이 부족할 수 있죠. 지역에 따라서. 거기는 찹쌀을 넣는다거나 차조, 기장, 찰수수 같은 곡식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인절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커피팥, 콩가루, 검은깨, 잣가루로 고무를 입힌 찰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또 있어요. 1월에는 설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5일씩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은 설날, 1월 15일은 상원이라고 하는 정월 대보름이에요. 달이 1년 중 가장 밝은 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식을 먹거든요. 이날 약식. 그래서 우리 약식 수업을 할 건데, 이날 약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오곡밥을 먹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묵은 나물, 복삼, 부럼, 귀발기, 술떡, 귀를 밝혀줘야죠. 그죠? 그 부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때 1월이죠. 이때쯤에 우리가 되게 햇볕도 많이 안 보고 집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비타민 무기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때 묵은 나물에 섬유질이 엄청 많거든요. 비타민 무기질도 많지만 묵은 나물 일부러 먹는 거고요. 부럼 같은 경우도 왜 부스럼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얼굴에 막 허옇게 버짐 피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은 크림들 좋아서 안 그렇죠. 엄마가 그렇게 안 두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럼은 땅콩, 호두, 잣 이런 애들 지방이 엄청 많잖아요. 불포화 지방만.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얼굴에서 윤기가 잘잘 돌아요. 그래서 이런 부럼, 그다음에 기위를 밝혀주는 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식의 유래에 대한 걸 제가 조금 써놨어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약식의 유래가 있는데 신라 소지왕이 있었어요. 신라 소지왕이 행차를 하다가 까마귀가 임금님 빨리 궁에 가갖고 활을 2개를 쏘세요 이래요. 그래서 봉투를 주는구나 참. 까마귀가 날아와서 이 봉투를 열어보면 2명이 죽고 봉투를 열어보지 않으면 1명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2명보다 1명이 죽는 게 낫지 않니? 그러면서 안 열을 거야. 그랬더니 충신이 아주 충만한 충신이 뭐라 그랬냐면 1명은 분명히 중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열어보자. 그래서 열어봤더니 빨리 궁으로 가서 활을 2개를 쏘래요. 금갑을 향해서. 금갑이 뭐냐면은 검은 고를 넣어두는 약간 벽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갑을 향해서 활을 2개를 딱 쐈더니 피가 쭉 하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모반, 그러니까 나라를 배신하려는 신하랑 궁주 둘이서 쏙닥쏙닥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활로 쏘아갖고 죽여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까마귀에 대한 보은이 시작돼요. 까마귀가 찹쌀과 대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월 15일을 오기일, 까마귀를 기리는 날로 정해가지고 찰밥을 지어서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약식은 여기서부터 비롯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 분 기억하세요? 자, 2월로 갈게요. 2월 달에는 중화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머슴날 노비인이라고 하거든요. 2월 1일 날. 그래서 벼 이삭을 그러니까 벼에 이렇게 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가지고 송편을 빚어가지고 노비한테 나이스대로 먹여요. 저는 몇 개를 먹어야 되는 배 터져 죽겠네요. 네. 그래서 새해 농사를 이때 시작하는 때거든요. 수고해달라고 상전이 노비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음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2월 1일 음력. 그래서 이걸 노비송편이라고 하거든요. 사길이 그날 2월 1일이 사길이어서 사길송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시래기를 양념해서 소로 넣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소를 넣어서 액막이의 의미를 담고요. 2월 초하루에 빚는다고 해서 사길송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3월에는 삼진날이 있고 한식날이 있는데 약간 한식날은 왔다 갔다 해요. 4월 5일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양이 2번 겹치는 3월 삼진날. 만물이 활기를 띠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죠. 집안의 무한을 없애고 소원 성취를 비는 산제를 지내고요. 찹쌀가루와 그러니까 번철이라고 하는 후라이팬을 들고 야외로 나가서 꽃을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화전놀이를 해요. 재밌어요. 이때 왜냐면 보세요. 음력 3월 3일이면 한참 농번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봐요. 다 때려치고 야외로 나가서 화전 부쳐 먹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음주 가물을 사랑하는 DNA가 또 흐르고 있어요. 삼진날의 화전놀이 행사를 통해서 비로소 봄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죠. 그리고 한식날은 어린 쑥을 넣어서 절편이나 단자 만들어 먹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불을 안 피워요. 이 한식날에 대한 유래가 또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누구가 신화를 찾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화재 때문에 그 사랑하던 신하를 잃게 돼요. 그래서 막 울면서 오늘은 이 날을 기려서 불을 쓰지 말자 막 이러면서 불을 쓰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요. 한식날은 음식을. 그래서 차갑게 먹어요. 다 음식을요. 지금은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4월은 4월 초파일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오시죠. 석가의 판생을 경축하는 날이고요. 원래는 불가에서만 경축했는데 고려시대에 이제 불교 국가가 되면서 백성들도 명절을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이때 뭘 먹냐면은 느티떡이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느티. 여러분들 혹시 느티나무 아세요? 이게 막 이렇게 치렁치렁 이렇게 막 늘어져 있는 느티나무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이사를 가는데 거기 이제 도시에 제가 새로 입주를 해요. 근데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공원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200년 된 느티나무래요. 뭔가 나올 것만 같은. 근데 그 느티나무는 불가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환생하고 막 약간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티떡을 할 때 초파일에는 4월 8일 초파일쯤 되면 느티나무에서 새 잎이 막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새순으로 쌀가루에 섞어가지고 커피팝 꿈을 해가지고 느티떡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미화전, 성남잎이라고 하는 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잎사귀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월 초파일. 자, 그 다음에 5월 단오, 천중절이라고도 하고요. 수린날이라고 하고, 중호절이라고 하는 5월 5일, 어린이날 양력 말고 음력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 천중절, 수린날, 중호절은 단오의 다른 말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재채기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커피파 시루떡을 단오차사라고 불러요. 차사라는 말을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나는 앵두차사도 해요. 천신을 하는 거예요. 앵두가 나니까. 그다음에 수리치 절편을 만들어요. 수리치 절편은 수리치로 절편을 만든 건데 떡살이 모양이 수레바퀴 모양이라서 차륜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떡살 얘기가 나오죠. 떡을 얘기할 때 떡살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떡손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시대부터 사용한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음각 혹은 양각에 문양이 있어가지고 절편에 찍으면 문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절편을 할 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떡살 사진을 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도장처럼 생긴 것도 있고 길게 생긴 거가 이게 원래 전통적인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요. 6월달은 6월 유두일이라고 해서 6월 15일이에요. 이날은 삼복도 있는데 6월달에는 초복, 중복 말고 6월 15일 유두일이 있고 삼복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6월달에는 사실 유두라는 말은 동유두 목욕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래요. 동쪽의 냇가에서 머리를 감으며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 밀국수, 떡, 과일 같은 걸 천신을 하고 떡을 만들어서 논에 나가 농신기 풍년을 축원하는 날입니다. 상화, 병, 밀전병, 수단 이런 것들을 먹게 돼요. 그래서 수단 같은 경우는 물수자에다가 둥글 단자인데 경단같이 빚은 떡을 익혀가지고 꿀물에다가 띄워 먹는 약간 버블티 같은 거예요. 이거를 6월 유두일에 먹고요. 삼복에는 되게 더워요. 그렇죠? 초복, 중복 말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왜 삼계탕도 먹고 막 하잖아요. 으쌰으쌰 하려고. 근데 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는 떡들을 만들어요. 깨꼬물을 이용해서 깨찰떡을 만든다든지 밀가루를 이용한
꿀을 넣어가지고 설기를, 밀가루 아니에요. 꿀밀자예요. 꿀을 넣은 설기, 그 다음에 지지는 떡, 주악, 그 다음에 막걸리를 넣어서 부풀린 증편을 만들어요. 특히 증편은 술로 반죽해서 발효시킨 후 찐 떡이라서 쉬질 않아요. 주악도 지진떡이라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7월 7석은 백중절이라고, 7월 7석은 7월 7일이고요. 백중절은 이제 7월 15일 두 가지예요. 7월에는 7석과 백중절 두 가지인데, 우선 7석은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고요. 올벼, 때보다 이르게 이른 벼가 나와요. 그러니까 벼가 제일 먼저 나오는, 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런 올벼를 가묘, 집 안에 이제 집에 조상들을 모신 묘에다가 천신을 하고 흰쌀로만 만든 백설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중절에는 7월 15일에는 김매기가 끝나고 여름철 휴가기라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농민들의 축제를 한다고 하고요. 음식과 술을 나눠 먹으면서 백중놀이를 한다고 해요. 농민 명절이죠. 특히나 망혼, 막 떠다니는 혼령들을 위해서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8월 한가위. 8월 15일이죠. 추석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쓰고, 가위, 한가위, 가배, 가배일, 중추절, 이렇게 중추가절 이런 표현을 쓰죠. 햅쌀 새로 나온, 이때는 모든 게 다 새로 나왔기 때문에 햅쌀을 이용해서 시루떡을 만들고 송편을 만들어서 조상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아까 얘기했듯이 송편이라는 명칭은 떡을 찔 때 솔잎을 켜마다 깔고 찌기 때문에 붙여진 거고요. 이날 만드는 송편은 올벼, 새로 나온 쌀 있죠. 아까 설명한 이걸로 빚은 거라서 오려송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월 중화절의 사기송편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이제 9월의 중량절, 양이 두 번 겹치는 9월 9일, 추석 때 제사를 못 잡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시인과 묵객들은 야외로 나가서 시를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풍국놀이를 해요. 풍국, 국화랑 풍은 단풍 얘기라니요. 단풍이랑 국화 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국화차, 국화주, 국화꽃잎 띄운 가양주, 국화전, 밤떡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0월은 상달이에요. 10월 상달. 상달이라고 해서 10월 중에 있는 날이고 이건 날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제 음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무오일이 있어요. 무오일 두 가지가 있어요. 10월에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첫째 가는 달이라고 해서 상달이라고 하고요. 당산제와 고사를 지내요. 약간 굿 비슷한 거예요. 당산제는. 그래서 마을과 집안의 풍요를 빌고요. 고사 때 백설기나 붉은파 시루떡을 만들어서 시루째 대문, 장독대, 대청 등에 놓고 성주신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단자, 쑥으로 만든 단자, 밀당국, 꿀을 넣어서 동그랗게 빚은 떡. 그래서 약간 꿀물에 떡이 이렇게 경단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빚어서 먹었고요. 무오일은 마을을 위한 날이에요. 여기 먼저 설명을 보시면 말이 중요한 통신과 이동수단으로 그래서 이날을 상마일이라고 불러서 말을 위한 날이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모일은 그래서 고사를 지내면서 말이 잘 자라고 번식도 잘 하라고 그래서 팥시루떡을 만들어가지고 시루째 마구간에 갖다 놓고 말이 병이 없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오일이에요. 그래서 10월의 상달 무오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동짓날이 있어요. 팥죽 먹는 날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죽어가던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동짓날이 4대 명절, 4대 명절, 5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기도 하고요. 작은 설이라 아세라 그래가지고 작은 설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특별히 떡을 하진 않지만 팥죽을 끓여가지고 경단을 넣어 먹는 풍습이 있고요. 여기에서 24절기 이후에 22번째 절기로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기 지식백과에서 떼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애동지, 뭐 중동지, 노동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는 말, 그죠? 작은 설이라고 해요. 태양의 부활, 그죠? 12월은 섣달 금음이라고 해요. 12월 30일 정도. 그리고 나벌이라고 하거든요. 12월을 나벌. 납향을 하는 날이에요. 납향을 하는 날인 나빌이 들어있어서 나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향이 뭐냐면은 12월에 농사를 비롯한 일들을 제사를 통해서 여러 신들에게 고하는 의례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납향인데 그 납향하는 날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벌이라고 하고요. 동지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비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고요. 이때 음식은 골동반, 장김치, 붉은파 시루떡, 골무떡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쫙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계절적 변화에 민감하여 각 계절 및 24절기에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떡은 그중 가장 중요한 음식의 하나이고 1년 12달 떡을 해먹지 않는 날이 없었을 정도였죠. 네, 그래서 2주차 2차시 수업을 진행했고요. 다음 3차시 보겠습니다.